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수공입니다. 저한테 전화 상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 육아 방향, 또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고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도 영상에다가 욕지 걸려니까 혼날까봐 이걸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명히 문제가 터져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솔루션이 일반 솔루션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밸런스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과장해서 표현한다거나 아이가 잘 못하는데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엄마가 열심히 안 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이랬을 경우는 제 이런 솔루션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제가 대체적으로 하는 게 기억 취함법, 또 기억 조작법, 또 뇌 조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의 뇌를 조작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런 행동 조절을 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주거든. 그런데 애가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한다든지, 또 엄마는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 조금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어머님들이 했던 거를 약하게 표현하고 아이들 증상이 강한 건데 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이만큼 했던 걸 잘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짓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머님들의 잘못을 낮춰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솔루션이 엉망으로 가는 거야. 오히려 제가 말한 솔루션으로 아이들이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기억 치환법이나 아니면은 기억 조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뇌 조작이야. 그러니까 뇌를 조작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는 또 그 흐름, 이런 것들을 하는 제 솔루션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엄마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게 그려지거든. 우뇌에서 어느 어디, 좌뇌에서 어디 어디. 그래서 지금 좌뇌에서 컨트롤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그려져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요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좌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뇌에서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얘를 뭘 덜 해야 되고 뭘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걸 더 많이 해야 되고 얘한테 위험한 것들이 좌뇌가 더 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컨트롤하는 이런 솔루션을 준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뇌의 좀 흐름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들하고는 좀 다르지. 신경외과 의사들은 CT를 찍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CT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CT를 찍을 수는 없어. 대신 엄마가 얘기한 걸 가지고 뇌의 흐름을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뇌의 발달 과정과 맞게 발달 과정에서 쓸데없이 많이 발달된 거나 또 이 변형계 부분에 얼마만큼 데미지를 입었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거든. 근데 엄마가 잘못 얘기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많이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뭐 발달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미 변형계가 다 망가졌는데 이걸 엄마가 잘못 얘기하는 순간 아직 변형계가 아주 괜찮구나 라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할 때, 특히 전화 상담할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 특히 초등학생 상담 저한테 올 때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잖아. 그럼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얘기해? 그러면은 유아 시기에 대충 육아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문제는 영아 시기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저한테 상담하실 거면은 영아 시기 때부터 어떻게 육아를 했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얘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에 저한테 상담이 왔다. 그러면은 1, 2,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느 정도 망가졌겠구나.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년에 뭐를 했는지 또 알려주면은 어느 정도는 복구는 됐겠구나. 이런 것들, 또 어느 쪽 뇌는 지금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안단 말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상담 전화가 와더라도 이 영아 시기, 유아 시기 때마다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입학하는 도중에 천차만별로 나눠져. 그러니까는 초등학생 애들 뭐뭐 해라 라고는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 내가 얘기하는 걸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것들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뭐 영어는 언제부터 해라, 수학은 언제부터 해라, 수학하는데 뭐가 좋다 이런 얘기는 못해. 왜? 애들마다 연산이 힘든 아이들, 또 숫자 중독이 걸린 아이들, 그 유아 시기 때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연산을 겁나게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숫자만 보고 토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어. 또 책류가를 겁나게 해가지고 애들이 배를 읽기 싫어증이 걸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부터 해서, 또 자폐성이 있는 아이들, ADHD가 있는 아이들, 여러 종류야. 이런 아이들 놓고 뭐뭐 하라고 얘기하는 게 힘들지. 근데 초등학교 엄마들한테는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서 그걸 알려달라는 거지. 근데 알려달래 그럴 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아이에 따라서 영유아 시기에 너무 엄마가 식막하게 해가지고 학교 학습이 불가한 상태의 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애는 영어를 어떻게 해요? 책은 어떻게 읽혀요? 공부는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 그래? 저는 포기하라고 밖에 못해. 대신 아이가 잘하는 걸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부하는 머리를 다 망가뜨려 놨는데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난 신이 아닌데. 그나마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뭘 하겠는데, 회복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애가 망가졌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도 전화상으로 어떻게 고치냐고 생각을 해봐. 그건 안 돼. 내가 아무리 엄마 얘기하는 거 가지고 지금 아이의 지금 뇌 상태를 대충 지레짐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엄마 얘기고, 지금 저랑 상담하는 아이들 중에서 36개월, 40개월짜리 아이들도 그 과정 설명을 하고 그거 가지고 상담을 보통 제가 1시간을 해. 근데 초등학생이면은 솔직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발달 과정을 쫙 보고 보통 상담을 전화로 해서 한 2시간은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거거든. 아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듣고,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듣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아이가 지금 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이걸 알 수가 있지. 봐봐, 유아 시기의 1년이 결코 짧지가 않아. 왜냐면은 봐봐, 내가 1월 달에 이 채널이 터져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월 달 중순 정도에 이제 단톡방 만들고 들어왔단 말이야, 엄마들이. 그때 다 책류가하고 뭐하고 애들이 문제가 생긴 상태에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1년 정도가 지났더니 애들이 어때요? 다 호전된 거는 둘째치고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하고, 그 1년 사이에 애들이 책류가 후유증이 싹 다 없어진 건 둘째치고 잘하는 거가 2-3개가 생겼고, 또 엄마들도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이랑 하다 보니까는 그때 엄마들도 재능을 찾은 엄마들도 있단 말이야.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나도 구독자 50명에서 지금 5,000명 이상으로 올랐고, 제가 단톡방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거의 1,200명이야.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어. 나는 그 사이에 뭘 했어? 영상을 450개씩이나 올렸고, 내년 되면 내년 나름대로 또 450개가 올라와. 그러면 내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내 영상이 900개야. 이걸 언제 다 보냐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1년 만에.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면은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있잖아. 아실 거야. 저 말 이렇게 부드럽게 해줘요.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전화 오신 분들한테 내가 왜 막말을 하겠냐고. 근데 좀 너무 심각하게 했으면은 뭐라고는 하지. 어떡할 거냐고. 이제 막 뭐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아. 나 엄마들한테. 언제 봤다고 내가 그 1대1로 전화한 사람한테 막 뭐라 그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 이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내 거 영상을 한 달씩 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봤던 엄마들인데, 이 엄마들한테 내가 왜 뭐라고 하냐고. 그런데 이런 건 있어. 한 달을 보고 2달을 봤는데 아직도 책이 깔려 있는지, 그럼 내가 뭐라고 해? 내 거를 2달 이상을 봤는데, 한 달 이상을 봤는데 아직도 집에 책이 깔려 있어서 처분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지. 뭐 남편이 난리를 친다든지, 시어머니가 난리를 친다든지, 책을 치우려고 했더니 애가 난리를 친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지. 또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못 하고 아직도 노예계약 그 남아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없었던 거라 하면 안 되는 거긴 맞아. 뭐 요 다음부터 제가 강의를 조금 특이한 강의를 좀 올릴 거야. 그거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저 솔루션 자체가 아이들 기억 조작부터 해서 진짜 뇌를 건드리는 솔루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딱 계산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잘못 저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과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약소하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솔루션이 제대로 안 먹히다든지 아니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전화 상담할 때는 절대 거짓말이나 또는 과장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약하게 얘기하거나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거기서 살을 붙이거나 살을 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인 상담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는 뭐 하세요 이러지 않아. 1대1 상담 같은 경우는 엄마가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그거를 아이들 뇌 상태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점검을 한단 말이야. 지금 어느 쪽 뇌가 문제가 생기고 어디가 뭐가 잘 되고 여기는 지금 부족한 상태고 지금 컨트롤러가 어디에 있고 이거를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떤 식의 육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통하다 보면 알잖아. 그럼 애가 지금 무슨 증상이 있겠네요. 지금 뭐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은 엄마들 맞아요 그러잖아. 그게 애들의 뇌 손상도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 증상을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요거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건 뭐 요거는 좀 덜 해가지고 우뇌에는 데미지가 없고 좌뇌에도 요만큼은 데미지가 조금만 들어갔구나. 그러면 요거는 좀만 제거를 하면 되고 요만큼 지금 데미지 입은 거를 얼마만큼 다른 활동으로 이용해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면 되겠구나. 기존에 했던 것들은 기억 치환 또는 기억 조작법으로 그게 없었던 것처럼 바꿔버리는 거지. 이게 유아 시기밖에 안 먹혀요. 그리고 6살 이상부터는 제가 여기서 플러스 애들 가스라이팅을 쓴단 말이야. 근데 뭐 나쁜 쪽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런 미디어 증후군 걸린 애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스라이팅을 써요. 그래서 약간의 좀 최면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하거든. 애들 자가 최면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그 다음날부터 미디어를 안 봐요. 근데 해놓으면 뭐하냐고. 아빠가 오자마자 TV 키는데 꽝 되는 거야.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 다 해놓으면 뭐해. 가족이 다 말아먹는데. 애들 돌아다니면서 닦지 말라고 했더니 엄마는 안 닦는데 할머니가 와서 닦고 있잖아. 엄마는 안 닦아주는데 할머니가 와서 닦아주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닦아주고 있고, 집에서는 청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린이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청소하고 있잖아. 나는 어린이집도 이해 안 가. 왜 애들 청소부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내가 솔루션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는 그런 데서 이제 부작용이 다시 터지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예상했던 그 개월수를 넘어버리게 되는 거지. 또 솔루션 다 얘기했더니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꽝 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는 나랑 얘기할 때 우리 가족은 다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힘들어. 엄마 혼자 해더라도. 근데 이래 바꾸든 저래 바꾸든 남편이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차라리 이런 집안이 나.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의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저한테 전화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카톡으로 그런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유 수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이게 애들 원인을 잘 못 찾을 때는 내가 모유 수유부터 해서 그 전에 임신했을 때 당시까지 넘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한 4, 5개월 전에 썼던 방법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쓰진 않아. 딱 들으면 아니까. 저도 많이 발전했고. 그러니까는 연초에 상담했던 거랑 지금 연말에 상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긴 하지. 이제는 그때 책류가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36개월 이전 아이들을 어떻게 좌뇌형, 우뇌형 구분을 해야 되나. 또 40개월이 넘은 애들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은 보이거든. 나도 많이 발전했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연구를 하는 거야. 난 당장 소아 전문의한테 갈 수가 없는 사람들 언제 5년 기다리고 있어. 난 당장 전화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뭔가 이 사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의 이런 증상을. 그러면 당장 필요한 솔루션을 준단 말이야. 그게 고쳐지고 나서 내가 말한 게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말한 것 중에서 잘못된 건 없었어. 있었으면은 뭐 나한테 피드백이 왔겠지. 나 항상 얘기하거든. 나한테 돈 배워낼 필요 없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나한테도 고맙다는 얘기도 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어차피 나는 한 거는 아이 증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라고 솔루션을 주고
엄마들 뺑이 치는 이런 솔루션을 주는 거야. 결국은 코피 터지는 거는 엄마들이야. 근데 나 같은 아마추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엄마들은 따라주고 집에 2천만 원어치 책 샀던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날 뭘 믿고 이걸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고마운 거야. 나를 믿고 해준 거. 나를 믿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내 지식을 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 난 그 말 한마디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 말 한 줄이면 돼.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근데 솔루션을 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이 없잖아. 그건 돈을 보내고 뭐고 난 하나도 안 고마워. 그런 거는.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은 난 솔직히 돈을 10만 원을 보내든 100만 원을 보내든 1000만 원을 보내든 그건 나 고맙질 않아. 내가 한 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를 매일매일 괴롭혀도 상관이 없어. 아이의 발달 과정을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피드백을 나한테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나는 더 고마워. 그러신 분들이. 돈 보내는 것보다. 돈 내가 벌면 돼. 그런 거 난 신경 안 써. 내가 돈 벌 것 같았으면은 센터를 차려. 나 센터 차리면 한 달에 3천, 4천만 원 벌어. 이런 버스 운전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이 경기 바뀔 때마다 걱정 안 해도 돼. 왜? 애들은 매일매일 망가지니까. 매일매일 전화가 오거든. 꾸준하게. 그러니까 난 경기를 안 타요. 오히려 요즘같이 인스타 육아를 하면은 내년 되면 더 바빠지고 내후년 되면 더 바빠져. 내가 1시간 상담 10만원씩 20만원 하면 엄마들 전화 안 할까? 해요. 당장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센터 가서도 안 고쳐지는데 당장 원인을 모르는데 내가 원인 다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알려주잖아. 그러면 내가 10만원 아니야.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라도 엄마들 전화해요. 1시간에. 내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80만원, 100만원 해도 엄마들 오라 그래. 당장 고쳐야 되니까. 나는 그것만 해도 1년에 1억 이상씩 벌어. 1억이 뭐야. 2, 3억씩 벌어. 상담만 해도. 나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돈 보내고 뭐 이러는 건 생각지도 마.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 거 카톡도 그 돈 못 받게 만들어 놨어. 야, 돈 보내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피드백을 해주고 애가 만약에 했는데 한 달 후가 됐더니 애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알려줘야 내가 그 다음에 피드백을 다시 해줄 거란 말이야. 지금까지 어떻게 육아를 했는지 내가 다시 물어보고 그럼 실수한 부분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 걸 하라고. 그게 저한테 더 도움이 돼. 돈은 내가 나중에 벌면 돼. 그런 것들은 2년 후가 됐든 3년 후가 됐든 그때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중요치가 않아. 그리고 내가 솔직히 돈이 부족하면은 내가 엄마들한테 부탁하잖아. 이번 달은 내가 생계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럼 엄마들 돈 안 보내주겠어? 보내줘요. 내가 정 힘들 때 한 번 부탁을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달 같은 경우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영상만 찍겠지 거의. 근데 다행히 그래도 한 열흘은 일이 있더라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힘들 때는 내가 얘기를 할게. 유튜브에 대해 얘기를 할게. 진짜 힘들 때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때 한 번만 도와주면 돼. 그냥 성의껏 도와주시면 돼. 그때. 그리고 뭐 고맙다 그러면은 내 거 그 가입 버튼 있잖아. 거기서 그냥 5천원짜리 하나만 해주셔도 돼. 그냥 그 쓸데없이 나한테 막 5만원 10만원씩 돈 보내지 마. 그거 하나도 안 고마워. 그러지 마요. 내가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 나도 사람이야. 엄마한테 계속 돈 보내고 막 보내잖아.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맨날 매번 그렇게 하잖아. 나도 욕심이 생겨. 다른 유튜버들 막 돈 버는 거 보면 막 부러워진단 말이야. 내가 그런 마음 먹으면은 아시잖아. 내가 하는 육아법 이게 다 뇌조작법이야. 나는 어떤 아이들이든 우리 아이 1년 만에 자폐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 자폐 만들어줄 수 있어. 6개월 만에 애들 ADHD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난 6개월 만에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애들 망가뜨리는 거 원하는 개월수에 내가 원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조건이 맞는다면. 근데 조건 체크를 해야지. 조건 체크 맞으면은 우리 아이 자폐 좀 만들어주세요. 1년 안에. 못 만들 것 같아? 나 만들어줄 수 있어. 된 조건이 있지. 50개월 넘으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 태어나자마자 18개월, 20개월 이내에 자폐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만들어줄 수 있어.
ADHD 좀 만들어주세요. 후천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가능해. 우리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를 좀 고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고칠 수는 없고 호전은 시켜줄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약 처방이 안 되니까. 내가 약 처방이 됐으면은 책을 다 버리라는 소리를 안 해. 나는 약 처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처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는 거야. 어쨌든 내가 돈에 욕심을 안 갖게 그건 엄마들이 도와줘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저랑 상담 끝나고 뭐 돈을 보낸다거나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얘기할게. 그때 보내줘. 그때 몰아놨다가 다 1억씩 보내줘 제발. 1억 원씩 보내줘. 알았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나 돈 받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떡하다가 이제 법정 들어 쓰더라도 내가 불리해. 엄마들이 돈 보내면은.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은 난 떳떳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 돈 보내지 마요. 알지? 진짜 제발 부탁이야. 나중에 내가 불리해 줄 수도 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여기서 하여튼 끝내도록 할게요. 하여튼 저랑 앞으로 상담하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도록 해요. 네,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